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남침내교 신학대학 총장인 J.D. 그리어는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새들백 교회가 3명의 여성 목회자를 안수하기로 한 결정을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이 문제가 목사의 역할에 관한 것이든 다른 쟁점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기초 위에 서야 한다라고 교단에 촉구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릭 워런이 설립한 새들백 교회는 여성 안수를 금지하는 남침내 교단에 소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목사 3명에게 첫 안수를 줬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테러리스트들이 600여 발 이상의 로켓 폭탄 쏘나기를 퍼부으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 군도 5,000명의 예비군을 투입하는 등 병력을 증강하고 가자 지구의 테러 목표물을 공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로켓 공격으로 2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하고 어린이 9명을 포함해 적어도 28명의 팔레스타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838년에 설립돼 18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내 유일한 복음주의 여자대학인 엘레바마주 저드슨 컬리지가 수백만 달러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고 폐쇄하기로 했다고 기독교 언론이 전했습니다. 엘레바마 침례교 소속인 이 학교는 드물게 복음주의 여자대학으로 설립돼 운영되어 왔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지난 7일 사이버 공격으로 기름 운송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남동부 지역에서 기름 대란이 일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동부 일대 주유소에는 가솔린 등 연료를 채우기 위한 자동차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들이 앞다퉈 기름 사직에 나선 것입니다. 게스버디닷컴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미저녁 가솔린 수요는 일주일 전보다 약 20% 늘었고 특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주 등 남동부 5개 주의 가솔린 수요는 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지아주 전체 주유소의 약 5%인 240여 곳과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전체 주유소의 약 7.5%에서 기름 재고가 소진됐습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가솔린 가격도 갤런당 $2 99센트로 2014년 11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FDA가 화이자 백신의 접종 대상을 12세에서 1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확대 결정함에 따라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백신 관련 자문위원회가 열립니다. CDC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면 미국 내 청소년 접종 대상이 확대됩니다. 미국의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 범위 확대는 지난해 코로나19 발병 이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학교 수업 정상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며 공화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은 리 체니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이 당직 박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원총회 의장은 원내대표, 원내총무에 이어 하원 내 공화당 3인자 자리입니다. 체니 의원이 축출되면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허용되지 않은 트럼프 당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오늘 차기 의원총회 의장을 뽑는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내에서 코비드 백신 접종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백악관이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 장소까지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운송수단을 공짜로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국내 백신 접종자에게 무료 승차를 제공하고자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와 리프트와의 제휴를 발표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번 제휴는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 70%에게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토록 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앱의 이 기능은 2주 이내 출시될 예정이며 7월 4일까지 운영됩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잇따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실업수당으로 인해 일자리가 있어도 노는 사람이 많다는 일각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코로나19 부양책인 미국 구호 계획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9월 6일까지 주정부 실업수당에 $30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대한 공화당주는 테네시, 아이오와, 노스다코타, 미시시피, 엘라바마, 알칸소, 사우스캐롤라이나, 몬태나 주 등입니다.
지난 3월 조지아 애틀란타 스파 3곳을 돌며 총기를 난사해 한국계 4명 등 8명을 숨지게 한 백인 로버트 에런롱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증오범죄 혐의도 적용해 사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어제 롱에 대한 악의적 살인 4건, 중죄모살 4건, 국내 테러 1건, 흉기 폭행 5건, 중범죄 집행 중 총기 소지 4건 등 19개 혐의로 기소키로 결정했습니다. 경합주 중 한 곳인 위스콘신주 의회가 선거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의회는 어제 작년 대선에서 논란이 불거진 우편 투표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했습니다. 이날 승인된 법안은 우편 투표 신청 확인서에 누락된 유권자 정보를 지역 선거관리요원들이 기재해 넣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위스콘신에 앞서 조지아, 아이오와,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등 여타 공화당 주도의 주들이 우편 투표 관리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지난 월요일 12세에서 1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 코비드 백신 긴급 사용 승인에 따라 부모들이 시카고 지역에서 자녀들을 위한 접종 시기와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여론보건부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공고에 따라 빠르면 내일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콕카운티 서버브 지역을 비롯해 레이 카운티, 케인, 두페이지 카운티 등에서도 대량 접종 장소에서 12세에서 1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허용할 것이라고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1,562건의 신규 확진 사례와 26건의 추가 사망을 보고했으며 5만 8천 건 이상의 백신 예방접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 누적 확진자는 135만 7,953명, 누적 사망자 24,61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전체 양성률은 2.8%를 유지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인도에서는 급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몸에 소똥과 오줌을 바르는 엽기적인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힌두교를 믿어온 일부 교도들은 암수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믿어 매주 한 차례씩 축사를 찾아 소똥과 오줌을 바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요법이 더 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이자 백신 21만 9천 명분이 오늘 새벽 한국 내에 들어왔고 내일은 에스트라제네카 백신 41만 7천 명분 이상이 추가로 들어오는 등 백신 공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60세부터 64세까지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고 쾌청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고기온 62도, 밤 최저기온 40도. 목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소폭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7도, 밤 최저기온 44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